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의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김해을은 여야 모두 공을 들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산 물금 상업지역의 고질적 주차난이 여야 시의원들의 대립으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3.15 의거 정신을 되새긴 기념비와 3.15 의거를 폄훼한 지역 문인의 기념물이 한자리에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상징성이 높은 김해 지역, 특히 여당의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김해을은 여야 모두 공을 들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으로 여야 모두에게 금배지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수해야만 하고 통합당은 탈환해야 정권 심판의 정당성이 커집니다. 통합당은 여당 의원이 현역인 김해을에 전략적으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현재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 정권이 아닌 구시대적 수구 진보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7번의 총선 도전 중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안보 불안이 안보 실종이죠. 이렇게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범야권 세력이 저는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합니다. 현역 의원인 김정호 후보와 전 병무청장 기찬수 후보가 맞붙습니다.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치러지는 경선은 지역 내 5만 명의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추출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00명이 응답하면 끝납니다. 김정호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 그동안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집중해온 만큼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재선의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겸허하게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해 발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국방정책 참모로 활동한 정치 신인 기찬수 후보는 첫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저희 고향 김해의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바칠 각오를 하였습니다. 매사 겸손할 것이며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경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남은 총선 레이스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해을에는 정의당 배주임 후보도 일찍이 출마 선언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모두 진보 출신 후보를 내세운 김해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의 판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 재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 김해의 여야 총선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해을 장기표 후보와 김해갑 홍태용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건설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후보는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려고 한다며 정책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 후보는 김해 신공항과 연계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민홍철 후보는 현역 의원 시절부터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가운데 김정호 후보는 신공항이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과 경선에 나서는 김해을 기찬수 후보도 김해 신공항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 구하기 좀 나아지셨습니까? 수급 안정을 위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2주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약국마다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영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줄지어 있는 인파. 일주일치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부터 밥 먹고 아까 10시 정도 돼서 차를 타고 왔더만은 3시라고 해놨는 기래. 그래가지고 아직 한 가지 볼 보고 점심도 분식점에 사 먹고 그래 아직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국의 약국마다 이런 줄서기 풍경이 매일처럼 펼쳐집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마스크 오부제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다르다 보니 시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스크 구하기에 나서야 합니다.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줄을 섰다가 허탕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갔는데 또 3시 반에 오라 그래요. 3시 반에 오면은 한 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야 얻어 걸린다 하지요. 그러니까 또 한 군데 가니까요. 여기 메디칼 병원에 가니까요. 딱 내 앞에 거 좀 끊어졌어요. 나는 또 못 사가지고 3군데를 갔다가 이거 한번 샀는 거예요.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지만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크게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불편함은 없어요. 마스크만 충분히 보충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순발력이 떨어져서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쪽은 따로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혼란 속에 지난 14일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국과 같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본, 학생증을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2주째. 시민들의 고달픈 마스크 구하기 행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에 조성된 상업지역의 주차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구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양산 물금읍 범어리 주민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산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노력으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이 시의회의 여야 대립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업이 시급하거든요. 시급한데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는데도 이 사업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발목 잡기밖에 안 됩니다.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인근 지역은 1층의 상가, 2, 3층은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된 상업지역으로 지난 2003년 신도시 조성 당시 주거 전용 택지로 계획된 곳이었지만 외환 위기로 분양이 힘들어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도를 바꾸면서 상업지역으로 조성됐습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양산시가 일대 어린이공원 지하 1층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여야의 극명한 찬반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원 지하에 통합된 주차장을 마련하느냐, 택지 내 빈 집터를 활용해 여러 곳에 작은 규모로 주차장을 마련하느냐. 양측은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충돌한 겁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국비까지 마련된 상황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투융자 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승인한다는 것은 너무 그 행정행위에 맞지 않다. 이거는 정치적 의도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개의 소규모 주차장 설치로 투자 대비 효용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유필지를 이렇게 쭉 매입을 했을 경우 이 총 23페이지입니다. 매입과 동시에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공사기간도 한 달이 안 걸립니다. 90억 이상이 소유가 돼가지고 2년 후에 사용 가능한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지금 요걸 잔여필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는 게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주민 편의, 민원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벌어지는 여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3.15 의거 당시 옛 북마산 파출소 자리에는 의거 정신을 되새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와 나란히 시조시인 이은상 선생을 기리는 은상이 샘도 보존돼 있는데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이 선생의 반민주 행적을 지적하며 은상이 샘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3.15 의거 당시 시민들의 항거가 격렬했던 옛 북마산 파출소 자리에 세워진 3.15 의거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와 나란히 은상이 샘으로 불리는 우물도 함께 있습니다. 은상이 샘은 시조 가고파로 유명한 이은산 선생의 생가터에 있던 우물로 지난 1999년 현재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3.15 의거를 기리는 기념비와 이를 모독했던 인물의 기념물이 공존할 수 없다며 은상이 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은상이 샘은 옛날부터 마을 전체에서 사용하던 우물에 불과하다며 은상이 샘 자체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독재 인물이었던 이은상의 유물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물은 가짜 우물입니다. 이은상 생가 우물이 아니고 동네 공동 우물이었고 샘 이름도 은상이 샘이 아니고 은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을 기리는 문인들의 거센 반발과 창원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21년째 갈등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문화예술과와 자치행정과 두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철거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동거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마산역에는 가고파의 노랫말과 이은산 선생의 업적을 적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념비 바로 옆에는 마산 수호비가 들어섰습니다. 수호비에는 3.15 의거를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평가한 이 선생의 글과 과거 행적이 적혀 있습니다. 수호비를 세운 단체들은 기념비를 없애면 수호비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7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은상 선생의 기념 사업에 대한 소모적 갈등이 계속되고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난 11일 오후 5시 이후부터 5일 연속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확진자 1명 발생 이후 현재까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누적 확진자는 총 8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 3월 2일 1,462명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154명까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거제 6번 확진자인 40대 남성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대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49살 A씨는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두 차례의 자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이라는 최종 통보를 받아 A씨가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단은 1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의 제안은 시기와 규모 면에서 적절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공적 마스크 보급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갑 민홍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약국별로 하루 250장의 마스크가 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 대비 약국이 적은 거제 김해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약국 한 곳당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거제시로 일대 3,340명 수준을 보였고 김해시가 3,12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 후보는 부산에선 약국 한 곳당 2,270명이 줄을 선다면 김해는 3,120명이 줄을 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나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수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돕기에 나섰습니다. 16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과 직거래 장터 폐쇄 등으로 농산물 소비 감소에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구입 전달식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전 부서는 과일 꾸러미를 구입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앞장섰으며 이와 함께 모든 도민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마스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통영에 주소를 둔 임신부나 동거 가족으로 임신부 수첩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면 마스크 1장과 보건용 마스크 1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세계 도서면 부속섬 주민 1,135명에게도 면 마스크 1장을 지원했습니다. 고성군은 16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지역 내 수렵협회 소속 모범엽사 28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펼칩니다. 고성군은 피해 방지단 운영 기간 동안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 식별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16일 2019년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 400만 원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적립기금은 창원시와 농협은행 간 협약을 통해 통합 창원시 사랑카드 등 15종 카드 이용액의 0.1%에서 최대 1%를 해마다 기금으로 조성하고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적립기금을 지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평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최대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소 낮은 습도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